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정치 시사 이야기를 30년 정치부 기자의 촉으로 술술 풀어보는 송국근의 혼술. 6월 10일 수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요즘 미래통합당 안이 상당히 혼란스러운 것 같습니다. 또 일부에서는 부글부글 끓고 있기도 합니다. 자, 김종인 비대위 체제가 들어선 지 열흘 정도 됐죠. 이 열흘 만에 초반부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출범할 때부터 저도 몇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은 김종인 비대위 체제에 대해서 회의론이 적지 않았죠. 무엇보다도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보수가 참패한 4.15 총선 때 짧은 기간이지만은 총괄선대위원장을 맡았습니다. 그래서 선거에서 참패를 했죠. 참패를 했는데 선거에서 지고 나니 내가 이렇게 자세도 못 갖춘 정당을 지지해달라고 그래서 국민들에게 송구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본인은 쏙 빠져나갔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었고, 또 임기 문제, 임기를 1년을 보장해줘야 된다. 그래서 결국은 옥신각신하다가 내년 4월까지 임기를 보장받았죠. 선출되지 않은 당대표가 돼버린 겁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조호영 원내대표가 당선자들만 83명만 모아서 추인을 받아서 비대위원장 임명을 강행을 했습니다. 취임 이후에도 또 여러 가지 짧은 시간에 여러 가지 논란들이 일어났죠. 가령 이런 겁니다. 지금 당내에 대권 주자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내에는 지금 대권 주자가 어디 있느냐 이런 이야기를 했고, 그전에는 2017년 대선에 출마했던 홍준표, 유승민, 안철수는 시효가 만료됐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내에 대권 주자 없다 그러면 한교안도 부정하는 것이고, 오세훈, 원희룡 대권 주자로 나서겠다는 사람들 전부 부정을 해버리는 겁니다. 자, 물론 제로에서 시작하겠다는 의미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기존에 있는 틀을 유지하면서 이 당을 혁신해도 해야 되는데 모든 것을 본인의 의사대로 하겠다 이렇게 독선적인 당 운영 모습을 보였죠. 가장 근원적인 문제는 최근에 표출이 됐습니다. 당대표 맞는 시점을 정해서 표출이 됐죠. 미래통합당의 보수 정체성을 바꾸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정체성은 부정을 하는 거죠. 보수의 가치를 아예 부정을 하는 겁니다. 5월 27일이죠. 전국 조직위원장 회의 비공개 특강을 했는데, 그 특강에서 앞으로 진보, 보수 이런 말 쓰지 마라, 중도라고도 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본인이 내세운 정당은 진취적 정당이라고 했습니다. 진취적 정당. 그런데 진취적 정당은 이것은 하나의 수단, 과정이지 목표가 될 수는 없는 것이죠. 진취적으로 정당, 진취적으로 움직이는 정당,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정당, 그것이 진취적 정당이면 무엇을 위해서 움직이는가가 있어야 됩니다. 그 무엇을 위해서 움직이는가 목표, 그것은 보수의 가치죠. 보수의 가치를 다시 되찾고 실현을 해서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 경제, 또 시장경제, 자유민주주의 정치체제, 시장경제, 또 안보 문제, 지금 어제 적대 관계로 가겠다 이런 북한의 김여정의 담화까지 나왔죠. 그런 상황에서 안보를 튼튼히 하고 이런 것이 보수의 가치고, 그것을 실현하면서 다시 보수, 또 일반 국민의 지지를 회복해서 정권을 다시 만들고 국가를 이렇게 평평하게 만드는,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펴는 그런 일을 해야 되는 것이 미래통합당인데, 아예 목표를 없이 해버렸습니다. 사실상 목표 없이 없는 정당을 만들어 버리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 초반이라서 구성원들, 국회의원들, 미래통합당 의원들도 대놓고 막 반발을 하지 못하지만은 속으로는 부글부글 끓고 있습니다. 일단은 지켜보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은, 제가 사석에서 만나본 의원들 중에도 상당히 불만을 많이 가지고 있는 의원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 원희룡 제주지사가 한 특강에서 한 내용들, 이 내용들이 지금 미래통합당 의원들 사이에 회자가 되면서 그래 맞다 이런 분위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종인이 방향을 잘못 잡았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이죠. 원희룡 지사가 어제 국회에서 미래혁신포럼 특별 강연을 했는데, 거기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진보의 아루가 돼서는 영원히 2등이고 영원히 집권할 수 없다. 진보의 아루가 된다. 그러니까는 어설프게, 김종인처럼 어설프게 보수 버리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이 보수가 나아갈 길에 대해서 보수 경계 확장성을 들었습니다. 보수의 기본 틀을 유지하면서 확장을 해 나가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건 맞는 이야기입니다. 기본 목표는 딱 가지고 있어야죠. 그리고 확장을 해 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원희룡 지사도 이야기를 했지만 보수가 지금 계속 확장을 하면서 이 저변을 넓혀왔습니다. 그냥 가만 보수라고 가만 머물러 있었던 게 아니죠. 가령 예를 들어서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에 의료보험이 처음 도입이 됐죠. 의료보험이 도입이 됐고 노태우 정부에서 이 가입 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노태우 정부에서 북방 외교를 추진을 했죠. 이런 것도 러시아와 소련과 당시 소련과 국교도 맺고 막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김영삼 정부 때는 뭐 금융실명제 도입, 또 뭐 하나해도 없애고 이런 것까지, 이런 것은 다 보수의 경계 확장이죠. 그러니까 보수라는 기본 틀을 가치를 가지고 경계를 확장해 나가야 되는 것이지, 보수라는 이 틀을 아예 허물자, 이것은 목표 없는, 방향성 없는 집단이 되어버리기 쉬운 겁니다. 그래서 자칫하면은 진보 정권의 이중대, 좌파의 뭐 아류, 뭐 그런 말을 들을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 당내에서 여러 가지 그런 원희룡 지사의 말에 참 동의를 하는 그런 분위기가 많은데, 드러내놓고 말은 잘 못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장제원 의원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계속 탈보수를 비판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도 원희룡 지사 강연을 듣고 나서 타들어가는 무더위 위에 폭포수 같은 시원함을 안겨줬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부글부글 속을 끓고 있는 이 많은 의원들, 야, 과연 이거 우리가 보수를 버리고 도대체 뭐를 해야 되는 건지, 그리고 또 지금부터라도 뭔가 분명한 가치를 찾고 방향 설정을 하고 경제를 확장을 해 나가면서 2년 후 대선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지금 뭘 하는 건지 모르겠다. 김종인 비대위가 도대체 뭘 하자는 건지 모르겠다. 뭐 기본소득 이야기를 했다가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도대체 방향성을 뭔지 모르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물론 김종인 위원장 입장에서는 뭐 당을 완전히 본인 것으로 바꾸고 싶겠지만은, 김종인 위원장의 과거 행적을 보면은 비례대표 국회의원만 5번 하면서 민주당 계열에서도 2번을 했습니다. 그리고 각 진영을 왔다 갔다 했죠. 그렇기 때문에 잘못하면은 이것은 완전히 잡탕밥이 되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 문제를 지금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깨닫기 시작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과연 김종인 비대위 체제에 1년을 맡겨도 되느냐, 이런 회의론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논의가 확산되기에 따라서는 아마 김종인 조기 퇴장론까지 제기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이죠. 제가 볼 때는 그런 문제점들이 상당히 심각한데,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김종인 위원장의 반응이었습니다. 제가 심각한 문제입니다. 원희룡 지사 강연 소식을 듣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 이야기에 왜 내가 굳이 신경을 써야 되느냐. 당내에서 대권주자로까지 꼽히고 재선의원하고 재선도지사도 하고 과거에 남은정 해서 뭐 혁신그룹도 하고, 그런 의원이 당내에서 한 발언, 고언인데 축언인데 그것을 왜 내가 그게 신경 써야 되지? 이렇게 반응을 하는 겁니다. 당을 이끌고 있는 비대위원장이 모든 의견들을 수렴해서 나가야 되는데, 이 말은 본인이 이야기했었죠. 내가 앞으로 하는 일에 시비 걸지 말라, 아무 간섭하지 말라, 내 마음대로 하겠다. 그 말에 연장필상에서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초랑부터 이 항로를 잘못 잡은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지금 딱 항구를 떠나서 초랑을 했는데, 초랑부터 항로를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잡은 그 안가, 그런 이야기들이 당내에서 나오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 항로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이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거취 문제가 조기에 거론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정권의 혼술이었습니다.